오늘은 최기현 대표님을 뵙고 진주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실까요? 저는 종로에서 펄틴이라는 진주 도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종로에서 지금 진주 관련 업을 한 지는 한 21년 정도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기 진주가 네. 비싼 게 좋은 걸까요?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진주의 가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광택, 흡면, 뭐 진주층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우선시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진주를 더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진주에 대해서 약간 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네. 해수 진주가 그쵸. 양수 진주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강, 담수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거의 한 9% 이상 중국에서 이렇게 양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수 진주는 아쿠야 진주, 그 다음에 남양 진주, 그 다음에 타이티 흑진주, 그 다음에 마베 진주, 그 다음에 전복 진주도 그 다음에 뉴질랜드 쪽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양식 진주라 보시면 되고, 아쿠야 진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미키모토 진주, 타사케 진주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제안하시는 미키모토 예전에 그 양식 그 성공했던 그 진주가 아쿠야 진주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구나. 네, 남양 진주는 이제 그거보다는 사이즈는 더 크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진주의 뭐 여왕이라고 그러죠. 화이트빛 또는 실버빛이 있고 좀 약간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조개 폐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이트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일부 안에서는 이제 골드 진주, 옐로우 진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이티 흑진주는 같은 사이즈의 남양진주 계열에서 흑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타이티 흑진주라고 붙은 이유가 타이티 제도, 폴리네시아 타이티 제도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호명은 타이티 흑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전복 진주, 뭐 일부 뉴질랜드에서 지금 양식에서 상업화해서 판매되고 있고, 마베 진주도 일본 쪽에서 국내에서는 약간 올드 패션으로 여겨지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약간 실버, 그 다음에 블루빛, 강렬한 이렇게 광택을 띠는 게 특징인데 그런 블리스터,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반구형의 그런 마베 진주가 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수 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해수랑 담수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크게 제일 차이 나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양식되는, 생산되는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수 진주는 강, 호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양식을 한다면 일단 조개 품종도 다르고요. 해수 진주는 바다에서 이렇게 양식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방금 전에 담수 진주, 해수 진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해수 진주에서는 또 천연 진주가 있는데, 천연 진주는 있긴 있는 건가요? 있죠. 아주 소수 거래가 되는데, 콘치펄, 멜로펄이라고 해요. 뭐 검색 사이트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핑크빛, 옐로우에서 오렌지빛을 띠는 천연 진주, 약간 도자기 광택의 그런 진주들이 있는데, 이 천연 진주들도 해수 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도 진주를 보면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흐뭇해지시고. 다른 뭐 주얼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주가 그래도 무난하면서도 기품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 여성 지도자인 분들 보시면 대부분 진주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일본의 뭐 총리님도 예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영부인께서도 이렇게 도착하고 나오신 적도 있고. 중년층, 해외에서는 약간 기품 있는 자리라든지 그런 약간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는 진주를 많이 좀 착용하시는 편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지금 1년 차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진주에 대해서 길게 오시게 되었는지. 이 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보석 관련 학과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나와서 2005년 졸업을 해서 첫 입사한 직장이 진주 수입 및 도매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취직을 해서 내근을 하다가 내근 사무 손님 응대 판매를 하다가 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출장이 있었는데 같이 나가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해외 나가서 이렇게 막 다양한 컬러의 다양한 이런 형태의 진주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진주의 매력에 이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8년 정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되게 오래 계셨네요. 네네. 그러다가 저도 당연히 그런 진주의 매력에 자연히 이제 뭐 스며들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스며들었군요. 저도 나중에 업을 하면은 꼭 진주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진주 수입 및 도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네요. 네. 벌써 그게 지금 13년이면은 지금 2026년도 3년 전. 그거는 그렇죠. 2013년이고 배우게 되고 제가 입문하게 된 거는 또 2005년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지내오면서 다양한 좋은 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이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21년 동안 진행하시면서 네. 진주를 꼭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채널이 50대 분들이 좀 많이 본 채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진주를 왜 추천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보석브레스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황금성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황금성, 재테크. 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황금성보다는 즐기는 가 좀 더 부각이 되거든요. 오늘 뭐 파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어떤 주얼리를 하고 갈까? 아니면 오늘 어떤 자리가 있는데 어떤 주얼리를 하고 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주얼리를 봤을 때 황금성보다는 약간 그 가치, 아름다움의 그런 본질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주가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거는 유기질 보석이니까 이거는 광택이라든지 이런 지층이 오래되면 상하고 안 좋아지고 황금성이 없으니까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역으로 얘기한다면 관리 여하에 따라서 이런 진주의 아름다움이 계속 꾸준히 가고 이런 유한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 조개가 만들어낸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물론 양식이긴 하지만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형태 그런 게 어우러져서 영롱한 빛을 띠는 진주가 나왔을 때 저는 더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같은 유기질 보석 내에서도 다른 유기질 보석이면 예를 들어서 컬러가 호박이라든지 산호 같으면 거의 컬러가 거의 뭐 호박은 옐로우라든지 산호는 아니면 핑크에서 레드라든지 거의 이제 한정적인데 진주는 그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컬러가 나온다는 게 저도 매력이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주가 한 색깔이 아니라 이게 무지갯빛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뭐 꾸며내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나오는 영롱한 컬러, 영롱한 광택. 그래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딱 하나만 좀 정해줘라. 너무 넓다. 넓으니까 이제 한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 60대까지 지금 너무 좋은 5월이고 이제 6월이잖아요. 이때는 어떤 걸 꼭 집어서 이용해라. 그거는 사도 정말 가치 있다. 이런 진주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 한 40대 이상에서 진주를 만약에 하기를 원하신다면 물론 남녀노소 뭐 연령대 관계없이 요즘에는 뭐 온라인이라든지 하이까지 진주를 뭐 두루두루 소비하고 계시는데 한 40, 50대 분이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한다면 아코야 진주 목걸이 정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드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쵸. 너무 예쁘죠. 이쁘기도 하고 어떤 자리라든지 물론 데일리로 매일 착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소중한 자리가 있을 때 차고 나왔을 때 그러한 날카로운 광택이라든지 그런 은은한 컬러들이 그날 착용하시는 분을 약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약간 기품 있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해서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진주를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아쿠아의 진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도 그 부분에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원래도 저도 착용하고 다니는데 착용 못했는데 잠시 후에 진주 귀걸이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한 개라도 귀걸이라든지 비드라든지 하나 정도는 있어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또 나오셨으니까 진주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어떤 진주를 사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개수 진주를 꼭 사야 된다 담수는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 맞게 자기 기준에 맞게 어쨌든 진주를 구매를 하시되 담수 진주가 됐던 해수 진주가 됐던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진주를 보는 그러한 가치 요소라 그럴까 있는데
라운드, 그 다음에 형태 흠이 없고 광택이 좀 진주층이 뭐 똘똘한 그런 게 아주 좋은 진주로 이렇게 판명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좋은 진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중에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쵸.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가격이- 제가 원하는 우선시되는 요소가 어떤 거인지를 판단을 맞아요, 해서 맞아요. 조합하는 진주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꼭 라운드라고 좋은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정형의 진주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네. 광택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흠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없으면 좋겠고요. 그쵸. 네. 형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해수고 담수고 그런 부분도 저는 또 중요치 않다. 네. 개성에 맞는 네, 그런 분이요. 자기 환경에 맞게 그다음에 음. 광택이나 면이나 이런 거는 조금 우선시 보시고 형태 컬러는 자기에게 맞게 좀 개성이나 자기 분위기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진주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나가 이제 좀 마음을 먹었다. 네. 마음을 먹었어. 네네. 먹어서 네. 내가 이제 조금 네. 비싼 진주를 사고 싶은데 네. 그래도 내가 좀 이걸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 거 있잖아요. 잘 네. 고르는 방법이요? 네. 그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네네. 팁을 잘 고르는 강추해주세요. 방법.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네. 색이 좋은 진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표면에 좀 흠이 덜한, 흠이 만약에 있더라도 릴리프라 그러는데 그 흠이 반지, 귀걸이 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그래도 좀 약간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덜 도드라지는 위치에 있는 진주, 네. 그런 거면 좋겠고요. 저는 크게 요 두 가지 정도, 형태나 뭐 진주층도 또 당연히 또 좀 더 좋으면 더 똘똘해 보이니까 네네. 형태나 컬러는 저는 개인의 네. 취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진주를 처음으로 구매를 한다면 화이트를 먼저 기본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화이트를 해보고. 네, 먼저 구매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 다음에도 좀 진주 재구매 의사가 있다면 다른 컬러라든지 다른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가시면 좋지 않을까. 첫 입문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화이트 또는 화이트. 라운드를 선호하시긴 합니다. 약간 우리가 알던 그 아시죠? 동그란 형태의 저처럼 이렇게 그냥 색상이 화이트, 크림색 뭐 네, 이런 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님 저는 강택에서 사실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강택이 똘똘한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약간 그 현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만 알아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네. 방법이 시각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기보다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쵸. 샘플을 굳이 놓고 비교하지 않아도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감지를 하는 네. 뿐인데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셨을 때 색이 날카롭게 나오는 광택이 있다 또는 뭐 약간 좀 뭐 가장 쉬운 표현으로 정말 광택이 좋은 진주는 자기 얼굴이 보인다든지 진짜요? 네, 거기에 이제 거울처럼 반사돼서 그렇죠. 그런 진주는 어머나, 아주 이게 광택이 좋은 진주겠죠. 팁입니다요. 자기의 얼굴에 이런 상이 오. 반사돼서 보인다든지 이게 아무래도 좀 흐릿하게 나올수록 광택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너무 좋은 팁에 방출해 주셨는데 그리고 뭐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렇게 멍텅한 광이 아니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을 좋은 진주를 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가격이 또 비쌀 거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그런 광이나 흠의 그런 밸런스를 봐서 맞아요, 네, 맞아요. 나에게 맞는 진주를 네. 구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가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무시 못하죠. 그쵸? 그런 부분, 이렇게 본인의 체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렇죠. 무조건 크다고 해서 본인이 되게 왜소한데 크면 되게 웃겨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신. 일반적으로 네. 보셨을 때는 네. 결혼하실 때 보면은 보통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기준으로 약간 왜소하신 분들이 보통 한 7에 7반 사이즈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 보통 체형의 보통 키 정도 되신 분이 7반 8. 약간 피지컬이 있으시고 신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여성 기준입니다. 8에 8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나이가 올라가실수록 보통 사이즈를 더 이렇게 높이시는 네.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또 요즘에는 근래는 약간 미니 사이즈 진주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큰 사이즈가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맞아요. 얘기했던 부분들은 약간 일반적인 예전부터 이제 예물을 하셨을 때 그런 사이즈, 그런 체형에 맞게끔 이렇게 해왔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네. 지금 현재 이 진주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래 어쨌든 네, 원래 지금 근래 이런 진주다. 딱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뭐 아쿠아 진주는 그래도 꾸준히 좀 셀러처럼 네. 유행을 타고 온 것 같아요. 남양 진주 같은 경우는 근래에는 좀 뭐라 해야 돼, 구매율이나 볼륨이 조금 준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진주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맞아요.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져서 그런 거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담수 진주, 특이한 형태의 담수 진주, 가격 접근성도 좋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럼 온라인이 노출도 되고 패션 맞아요. 아이템으로서 조금 특이한 진주들이 근래부터 국내를 막론하고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약간 트렌드하게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대표님 지금 네. 거의 마지막 네네. 후배라고 하시잖아요. 21년 차인데 네. 막내라고 하시는데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진주 생각하는 후배님들 계실 거잖아요. 혹시 그 후배님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현재는 제가 진주업을 한 지 21년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진주업계에 뭐 2005년도에 들어왔지만 지금도 막내예요. 저희가 이제 국내 아무래도 전체 주얼리 시장이 작다 보니까 진주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수만 이렇게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라든지 해외 같은 경우는 약간 글로벌 비즈니스도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진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꼭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입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는 진주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컬러, 다양한 색상이 자연에서 나오는 그러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에 빠지시면 저는 어찌됐든 헤어나올 수 없을 거라 맞아요. 만약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의지를 단단히 잡으시고 해외에 이렇게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시면서 다양한 이런 진주들을 약간 전에보다는 지금 해결되지 않지만 약간 다양성을 많이 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좀 다양한 진주들을 같이 국내에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전개해 나가서 다시 진주 시장이 좀 약간 했으면, 그러한 시장이 다시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러한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주가 유기체잖아요. 살아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주가 굉장히 이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대표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진주는 뭐 이렇게 검색 엔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뭐 관리법, 보관하는 방법 등이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진주는 저는 가장 기본은 마른 헝겊이라 그러죠. 네, 뭐 네.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서 물기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런 헝겊으로 자주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용 전, 착용 후 항상 자주 닦아주시고, 그리고 또 보관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좀 따뜻한 곳이나 그런 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진주 자체가 안에 약간 미량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날아가게 되면 약간 황변 현상이라 그래서 색상이 약간 누렇게 변할 수도 있고, 네네. 내구성이 아무래도 수분이 약해지다 보면 내구성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고온이나 약간 따뜻한 쪽에 보관하는 걸 피하시고 항상 자주 닦아주시면 좋다. 자주 닦아주면 좋다. 네, 아무래도 자주 닦아주시다 보면 실도 좀 늘어나실 수 있고 목걸이 기준입니다. 맞아. 그렇지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주 닦아주시는 게 진주의 수명을 가진 색상 그대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팁인데요. 이런 팁들이 네네. 진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이게 선입견이 너무 아끼고 비싸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꽁꽁 싸매가지고 꽁꽁 막 싸매놓고 장롱 안에 넣어놓는데 그러지 마시고, 싸매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도 주고, 너무 이렇게 막 가깝한데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편안한 장소에서 이렇게 약간 공기도 통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주에 관해서 우리 이제 최기현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재밌으셨어요. 우리 인사를 할까요? 네. 어쨌든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제가 아는 진주에 관한 뭐 상식이라든지 정보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소라 언니였습니다. 오늘은 펄킨의 최기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